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과수를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작물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논작물에 속하는 품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벼가 있죠, 벼. 그리고 조사료용 벼가 있고 밀, 보리, 귀리 요렇게 5가지 품목이 수확 감소 보장을 해주는 논작물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당연히 보장 방식은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고, 이 벼 같은 경우에만 병충해를 보장해줘요. 근데 주계약이나 그 보통약관에 따라서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충해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해야지만 이 병충해를 보장해준다. 벼만 그렇다. 좀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일단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피해율을 구하는 산식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수학 감소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합과수에서 공부했던 그런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종합과수와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논작물 벼뿐만이 아니라 뭐 밀, 보리, 귀리 전부 다 이때에는 표본 구간, 유효 중량 이 개념을 써요. 이 개념을 쓰고 이제 면적을 내포기에 포기가 이렇게 있으면 내포기의 길이를 측정하고, 이 포기당 여기도 이렇게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간격을 구하고 요 내포기 길이를 구해서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을 구해가지고 얼마만큼 면적이 어느 정도에서 얼마만큼의 그 유효 중량을 가진 표본이 채취가 되었느냐,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거든요. 표본 구간 면적. 그럼 이게 중량이 나오고 중량 퍼 제곱미터로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 나머지는 같아요.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의 합으로 이렇게 하면은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이 계산되어지겠죠. 제곱미터당 뭐 몇 그램. 그럼 요거를 조사 대상 조수가 아니라 이건 논작물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해줍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로수율 곱하기 1 마이너스 함수율 나누기 1 마이너스 기함수율,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수확량이 계산이 되죠. 여기다가 면적당 평년 수확량에 곱하기 기수확 면적 플러스 타작물 면적 플러스 미보상 면적, 이렇게 해준 값이 논작물의 수확량이 된다. 그러니까 과수와 차이점은 주당 착과수가 아니라 면적당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제곱미터당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계산을 해서, 이 조사 대상 면적도 같아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마이너스 고사 면적 마이너스 기수학 면적 마이너스 타작물 면적 마이너스 미보상 면적을 해준 것이 조사 대상 면적이 되고,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로스율을 해주는 건, 이거 로스율은 7%로 고정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채취하면은 이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중량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로스율, 그러니까 불순물, 껍질이나 뭐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하고 나서 껍질이 벗겨진 상태의 그 작물의 실질적인 무게, 그거를 이제 보정해주기 위해서 1 마이너스 로스율 7%, 로스율은 7%로 고정이 된다. 이거 전부 다 로스율은 7%예요. 이 조사료용벼만 빼고. 그리고 1 마이너스 함수율 나누기 1 마이너스 기함수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작물에 이 함수율이라는 건 그 작물에 수분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제 그 수분을 제거하고 수분이 없다는 가정하에 중량을
수확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함수율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한다. 근데 나누기 1 마이너스 기함수율이라는 건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벼가 기함수율이 15%가 되고 찰벼는 13% 그리고 분질미가 14%가 되죠. 그리고 밀보리 귀리는 이 기함수율이 1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밀보리 귀리의 기함수율은 13%, 전부 다 13%, 전부 13%죠. 이 기함수율이라는 건 이게 기준이 되는 이제 함수율인데 보통 이 매벼는 보통 15%의 수분을 함량하고 있다. 이 뜻이고 찰벼는 한 13%다. 분질미는 14%고 밀보리 귀리는 보통 13%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다. 이걸로 나눠준다는 게 최소 이게 이제 보통 매벼라면 15%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5%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15%보다 함수율이 높아야지 그거를 수확량 감소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겠죠. 찰벼는 13%가 되고 분질미는 14%, 밀보리 귀리는 13%의 기준 함수율을 가지고 있다. 이거보다 함수율이 높아야지만 해당 작물이 수분을 좀 과도하게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가 기본적인 수확량이에요. 표본조사에. 뭐 로스율 같은 경우에는 7% 고정값이고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다 보면은 뭐 쌀 껍질을 벗겨내고 나달 껍질을 벗겨내고 하얀 그 쌀알 자체의 무게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7%만큼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로스율이 들어가는 거고 함수율 1 마이너스 함수율이라는 건 이제 수분 함량을 빼주는 개념인데 수분 함량을 이제 중량에서 빼주는 개념인데 1 마이너스 길 함수율로 한번 나눠줘 가지고 그걸 보정해 준다. 기본적으로 매벼는 한 15%의 수분을 가지고 있고 찰벼는 13%, 분질미는 14%, 그리고 밀보리 귀리는 한 13%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다. 이 기준 함수율보다 측정 함수율이 높아야지 그 뭐 수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인정해 준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죠. 전수조사. 이 위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조사의 개념이고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수조사라는 건 기계로 콤바인으로 이제 기계가 논에 들어가서 벼를 베면서 지나가면서 자연적으로 도정이라 그러나요, 그거? 그 껍질을 다 벗겨내는 작업까지 다 합니다. 포대에 쌀알이 그냥 차곡차곡 들어가는 그런 작업까지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는 요 로스율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로스율이 빠지고 이거를 뭐 표본 구간 요요 중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해가지고 우리가 표본 조사에서는 이 중량을 계산을 했었는데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확량 값이 주어져요. 수확량 값이 주어지고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함수율 나누기 1 마이너스 기함수율 요것만 해주는 게 전수조사예요. 여기에 이제 똑같이 뭐 기타 기수학 면적, 뭐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이 존재하면은 똑같이 면적당 평년 수확량에 이렇게 기수학 면적,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을 곱해줘가지고 이 수확량을 잡는 거죠. 수확량을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수확량을 이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확량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수확량이 계산이 되어지면은 평, 수, 미 여기가 똑같이 평으로 나눠져서 피해율 산출을 한다. 이 피해율 산출되면 이제 보험금은 구할 수가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보장 방식 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고 벼만 특약으로 병충해를 보장해 준다. 이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보장 병충해 종류를 쓰시오. 벼의 경우 보장 병충해 종류를 쓰시오.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에도 병충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충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감자, 밭작물 감자 할 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고추도 병충해 종류가 좀 많다. 알아두시고, 이 흰님 마른병 7가지거든요. 총 7가지인데, 보장 병충해 종류를 보시면 흰님 마른병, 줄무늬 잎마른병, 깨씨무늬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도열병, 벼멸구, 목노린재, 요렇게 7가지 병충해를 벼 같은 경우에만 논작물 중 오로지 벼만 특약으로 병충해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경작 불능만 보장이 돼요. 뭐 수확 감소 보장 이런 게 없고, 이거는 오로지 경작 불능만 보장이 되고, 이 밀, 보리, 귀리죠. 이 세 개는 경작 불능 그리고 수확 감소, 이렇게 2가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밀, 보리, 귀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경작 불능 보장이 되고 수확 감소 보장이 되는데,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이 되고 제2양 재직파 보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수확 불능 보장이 됩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는 쉬운데 매해 문제가 나와요. 매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벼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게 뭐 5점짜리든 15점짜리든 무조건 맞춰야 되는 품목이 벼다. 해양 직파 불능 보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판매 개시 연도 7월 31일, 그러니까 이양 한계일이죠. 이양 한계일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제2양 재직파 보장은 이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판매 개시 연도 7월 31일, 그러니까 이양 한계일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경작 불능 보장은 이제 이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그리고 출수기 전까지 보장해주고, 이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수기 전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조사료용 벼는 판매 개시 연도 8월 31일까지,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작불능 보장을 판매 개시 연도 8월 31일까지 보장을 해주고, 이 밀, 보리, 귀리 같은 경우에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수확 감소 보장은 뭐 당연히 뭐 수확 종료 시점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 수확 불능 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만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보장을 해 주는데, 다만 판매 개시 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만 11월 30일까지만 보장이 되어지는 거고, 이 벼 같은 경우에는 수확 감소 보장도 역시 11월 30일까지 보장이 되어지는 거고, 이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11월 30일까지 수확 감소 보장도 되고, 경작불능 같은 경우에는 이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출수기까지 보장해 준다.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만, 판매 개시 연도 8월 31일까지만 보장을 해 준다. 제2양 재직파, 2양 직파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7월 31일까지 보장을 해준다. 다만 2양 직파 불능의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고, 제2양 재직파 보장의 보장 개시는 2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자, 요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조사료용 벼는 경작 불능만 보장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밀, 보리, 귀리 같은 경우에는 경작 불능과 수확 감소를 보장해 준다. 요 차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이라는 건 벼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이양 직파 불능 보장, 제2양 재직파 보장, 그리고 수확 불능 보장, 이렇게 3가지가 벼만 추가적으로 보장이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벼 같은 경우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병충해 보장까지 이루어지죠. 자, 3번. 이거 보험료 산출은
벼 같은 경우에 논작물 같은 경우 좀 다른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한번 써 봤어요. 자, 보통 약관 주 계약의 적용 보험료는 다 똑같은데 가입금액 곱하기 뭐 지역별 영업요율 곱하기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똑같은데 친환경 재배 시 친환경 재배를 하면은 아무래도 병충해에도 약하고 잘 안 자라요. 친환경 재배가 아닌 농지에 비해서 좀 잘 여물지 못한다, 벼들이. 그러기 때문에 뭐 병에도 약하고 저 뭐 재해에도 약하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를 할 때는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요렇게 알아두시고 직파, 모종이 인제 모종을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 가지고 하는 농지 같은 경우에도 할증률이 붙는다. 요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병충해 보장 특별약관의 적용 보험료도 똑같아요. 그냥 이 위랑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 요거는 이제 보통 약관의 가입 금액이고 이거는 특별 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이고 요율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보통 약관의 영업요율이고 이 특별 약관 적용 보험료의 영업요율은 특별 약관의 영업요율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요런 게 문제에 나오면은 요거를 적용시켜 가지고 풀이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양직파의 경우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양직파 불능 보장은 오롯이 벼만 해준다 그랬어요. 지급 사유는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지급이 돼요. 지급이 되고 보험금은 가입 금액의 15%만 보장을 해준다. 이양직파 불능이라는 게 뭐 통상적으로 뭐 자주자주 발생하는 재해는 보장 방식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이양직파 불능이 됐다고 치면은 빠르게 보험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 전체를 이양집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가입금액 곱하기 15%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이 된다. 자,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그냥 막 보험금을 그냥 이양직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막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들이 가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이행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는 게 뭐냐? 논둑 정리. 자, 좀 써드리면 자, 논둑 정리, 논가리, 3번 비료 시비, 4번 제초제 살포. 그러니까 요런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한 농지에 대해서만 이 이양집화 불능을 보장해 준다. 요렇게 통상적인 영농 활동의 종류를 뭐 쓰시오. 이양집화 불능을 보장해 주는 벼 같은 경우에는 이양집화 불능을 보장해 주는데 이 지급 조건이 되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의 네 가지를 뭐 쓰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제2항 재직파 보장도 벼만 보장을 해주는데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항 재직파를 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이럴 때 보험금 계산하는 산식은 가입금액의 25%를 보장해주고 거기에다가 면적 피해율을 곱해줘서 최종 보험금 계산을 한다. 이 면적 피해율이란 건 면적 피해율이라는 건 피해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 요렇게 해가지고 면적 피해율 계산을 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경작불능은 5가지 품목 뭐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귀리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데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분질밀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이 정도 피해를 받고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지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작불능 보장이 가입금액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일정 비율이거든요. 일정 비율인데 이제 다른 작물들은
경작불능 보험금을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경과 비율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조사료용 벼의 경작불능 보험금이다. 자, 이 경과비율이라는 건 조사료용 벼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데 5월부터 6월, 7월, 8월까지인데 5월에는 경과비율이 80%예요. 그리고 6월에는 85%, 그리고 7월에는 90%, 8월에는 100%, 요렇게 경과비율이 적용이 되어진다. 이 일정 비율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일정 비율. 보통 통상적으로 조사료용 벼만 제외하고 조사료용 벼에만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의 경과비율을 곱해주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경작불능을 보장해주는 나머지 모든 품목은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이거든요. 이 일정 비율이라는 게 자기부담 비율 10%, 15%, 그리고 20, 30, 그리고 4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일단 자기부담 비율을 빼야 돼요. 자기부담 비율을 차감을 해야죠. 자기가 이제 부담하는 비율은 차감을 하고 여기에다가 50%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50%만. 그러면 10% 같은 경우에는 9, 45%가 되겠죠. 일정 비율이. 45%. 그리고 이 15% 같은 경우에는 1에서 0.15를 빼면은 0.85가 되고 여기에다가 반만 해주면 42점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냥 소수점 이하 절사를 해가지고 42%만 일정 비율로 적용이 되고 20%는 40%, 30%는 35%,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이 40%일 때는 30%, 일정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100%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차감을 하고 거기에 50%만 적용을 시켜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 일정 비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5씩 더하면은 플러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15 해준 것이 수학불능 벼에 이제 수학불능이 나오거든요. 수학불능을 보장할 때 일정 비율은 요렇게 자기부담 비율이 10%일 때는 일정 비율이 60%가 되는 거죠. 60%가 되는 거고 자기부담이 15%일 때 수학불능에서 일정 비율은 57%가 되는 거고 자기부담 비율이 20%일 때 수학불능에서 일정 비율은 여기는 55%, 요거는 50%, 요거는 45% 요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수학불능 보험금이 이렇게 산정이 된다. 이게 일정 비율로 요렇게 적용이 되고 경작불능은 일정 비율이 요렇게 적용이 된다.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뭐 수학감소 보장은 벼, 밀, 보리, 귀리, 조사료용 벼만 제외시키고 나머지 4가지 품목 전부 다 수학감소 보장이 되고 보장제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보험금 지급이 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산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피자로 보험금 산정이 된다. 그리고 수학불능 보장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벼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벼만 보장을 해주는데 지급 사유가 보장하는 재해로 벼 재현율이 65% 분질미 같은 경우에는 70% 미만 재현율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정상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학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이 된다. 이 일정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일정 비율에다가 각각 15씩 더해주면은 수학불능 보장에서 보장해주는 그 보험금의 일정 비율이 계산되어진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조사 방법. 이제 뭐 표본 조사냐, 이제 수확량을 조사하는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품목은 조사료용 벼를 제외하고 4가지 품목 전부 다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다 그랬죠. 자, 그 중에 수확량 조사를 하는 방법이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는데 이 수량 요소 조사의 경우 벼만 해당이 된다. 벼만 수량 요소 조사를 실시한다. 자, 이 수량 요소 조사를 좀 살펴보면은 표본 포기수가 우리가 그 표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표본 구간에서 내포기를 채취를 하고 그 내포기의 길이와 간격을 재가지고 면적을 구하고 표본 구간 면적을 구하고 그 표본 구간별로 채취한 그 내포기에서 나달을 채취해서 그 무게를 달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수량 요소 같은 경우에는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무조건 그냥 내포기만 표본을 채취하는 거예요. 이 표본은 또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한다. 이 내포기를 이제 농지 전체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선정한 포기가 표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 다른 대표성을 가진 다른 표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3번 표본 포기의 조사. 선정한 표본 포기별로 이삭 상태 점수 및 완전 나달 상태 점수를 조사한다. 수량 요소 조사에서 수확량을 계산하기 위해선 이 이삭 상태 점수와 완전 나달 상태 점수가 필요하다. 이게 점수가 몇 점인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자, 이삭 상태 점수 조사는 표본 포기별로 포기당 이삭수에 따라 이삭 상태 점수표를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자, 이삭 상태 점수표를 보시면은 포기당 이삭수가 16개 미만이면 1점, 그리고 16개 이상이면 2점, 요렇게 점수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 나달 상태 점수를 조사를 하는데 표본 포기별로 평균적인 이삭 1개를 선정을 하여서 그 선정한 이삭별로 완전 나달수가 몇 개 달려있는지 세는 거예요. 세는데 이 이삭당 완전 나달수가 51개 미만이면 1점, 뭐 51개부터 61개 미만이면 2점, 61개 이상 71개 미만이면 3점, 71개 이상 81개 미만이면 4점, 81개 이상이면 5점. 요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다 더해요.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이게 뭐 포기당 이삭수 16개 미만 뭐 몇 점, 1점, 뭐 16개 이상 2점. 그러니까 한 포기는 뭐 16개 미만일 수 있고 뭐 15개, 한 포기는 뭐 18개 이러면은 점수를 뭐 1점, 2점 이렇게 이 점수를 다 더하겠죠. 뭐 어떤 그 이삭은 뭐 나달수가 51개 미만인 것도 있을 거고 81개 이상인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점수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가지고 여기 있죠.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 이 점수들이 10점 미만이면 조사 수확 비율이 0%에서 20%까지 이렇게 점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24점 이상일 때는 조사 수확 비율이 91%에서 100% 거의 피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거의 뭐 조사 수확 비율이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그 자체가 거의 수확량과 동일한 개념이 된다.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일단 수량 요소 조사의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은 표준 수확량에 곱하기 조사 소확 비율, 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점수대에 따른 그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곱해준 것이 이 수량 요소 조사의 수확량이다. 수량 요소 조사를 실시했다면 수확량은 이렇게 구한다. 여기 굉장히 간단하죠. 표준 수확량은 주어지는 수치고 이 조사 수확 비율, 이 표에 따른 이 점수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수들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 그 완전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51개 미만은 뭐 이 이삭은 나달수가 뭐 51개 미만이고 어떤 이삭은 표본의 이삭 중에 어떤 이삭은 81개 이상이고 어떤 그
이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개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점수를 다 더해 주는 거예요. 포기당 이삭수가 어떤 표본은 뭐 16개 미만이 있는 것도 있고 16개 이상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점수로 해 가지고 전부 더해 준 점수에 따라서 이 조사 수학 비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동안 출제된 적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은 수량 요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수확량의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 요렇게 해서 수확량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5점짜리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 조사 수확 비율을 제시 안 하고 출제가 되겠죠. 이게 제시가 되면은 뭐 한 5점짜리로 출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피해 정도에 따른 이제 보정 개수를 의미한다.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매우 경미할 때는 보정 개수 1.2 수확량을 높여준다.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에 비해서도 수확량이 높아진다. 그리고 피해 정도가 보통 피해 면적 비율이 30% 이상일 때는 보정 개수가 그냥 1만 적용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확 비율이 딱딱 점수에 따라서 뭐 몇 프로 이렇게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범위이기 때문에 51에서 뭐 60, 뭐 91에서 100, 뭐 이렇게 범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점수 합계가 뭐 한 13점일 때 가장 높은 조사 수학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라 이러면은 60%를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요런 것들도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량 요소 조사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표본 조사라는 건 우리가 종합과수에서 다 말씀드렸던 그 방법과 동일한 거예요. 뭐, 실제 경작 면적에, 뭐, 고사 면적, 기수학 면적, 뭐,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 뭐,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고 그 표본 구간에서 이제 표본을 뜨는 거예요. 내포기를 이렇게 낫으로 베가지고 그 내포기 길이랑 내포기 간격을 재가지고 그 표본 구간의 면적을 측정을 하고 표본 구간에서 채취한 그 내포기의 별을 이렇게 변화 뭐 밀, 보리, 귀리 전부 다 이렇게 나다를 털어낸 다음에 그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면적으로 표본 구간 면적의 총 합으로 나눠주면은 제곱미터당 뭐 무게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표본 조사고 전수 조사의 경우에는 이미 뭐 전수 조사라는 건 기계 수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 전체 포대의 무게를 측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다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실제 경작 면적 및 뭐 고사,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을 확인 후 조사 대상 면적을 산출하고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수를 산정하고 다만 벼의 경우 수량 요소 조사 시 표본 포기는 내포기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가지고 뭐 표본 포기가 올라가거나 뭐 낮아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량 요소 조사를 실시할 때는 무조건 표본 포기는 내포기다. 명심하시고요. 자, 뭐 조사 대상 면적에 비례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하고 내포기 길이 그리고 포기당 간격을 조사를 하고 밀, 보리, 귀리의 경우 3파 했거나 아니면 이랑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50cm의 규격의 태를 사용해 가지고 그 태에 따라서 이제 표본을 채취를 해 가지고 하겠죠. 이 면적은 요게 되는 50 곱하기 50 요게 표본 구간 면적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중량을 측정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함수율을 조사를 하고 병충해 단독 사고인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한다. 벼만. 왜냐? 벼만 보장해 주기 때문에 벼만 특약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병충해 단독 사고인지 아닌지 벼일 때만 확인 조사를 한다. 자, 피해율의 산정. 수량 요소 조사 시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조사 수확 비율 그리고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해서 수확량을 구한다. 조사 수확 비율이랑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아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표본 조사도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그러니까 뭐 몇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 뭐 타작물이나 미보상이나 기수학 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준 값을 여기에 더해줘서 수확량 산출을 한다. 표본 구간 유효 중량 요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에서 채취한 그 작물의 무게에다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보정 개수를 곱해주고 수분 함량에 따른 보정 개수를 곱해줘가지고 유효 중량을 계산을 한다. 여기다가 이제 나누기 면적을 해주면은 표본 구간의 면적을 해주면은 이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 되겠죠. 자, 로스율은 7%로 고정되고 기준 함수율은 매벼 15%, 찰벼 13%, 그리고 분질미는 14%가 된다. 밀보리 귀리의 기준 함수율은 13%다. 그리고 전수조사 시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그러니까 전체 수확량, 기계가 그거는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기계에서 수확된 그 포대에 담긴 그 쌀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타작물이나 미보상, 기수확 면적이 있으면은 요걸 곱한 값을 더해줘가지고 수확량 산정을 해라. 다 동일한 개념이고요.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에다가 이제 뭐 다 껍질을 벗겨낸 그 상태의 작물이 무게가 잡힐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 함수율 값만 보정을 해줘서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전수 조사 시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논작물은 끝났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공부를 하실 때 이양 직파불능 보장이 되는 그런 사유들, 제2양 재직파 보장이 되는 그런 사유들, 그리고 경작불능 보장이 되는 그런 사유들, 그리고 수확감소 보장이야 뭐 당연히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수확불능 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지급이 된다. 그 지급이 될 때 일정 비율들은 어떻게 곱해주고 경작불능일 때는 어떻게 되고,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경과 비율까지 곱해줘서 조사료용 벼의 경작불능 보험금을 산출을 한다. 이 경과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5, 6, 7, 8월 요렇게 이때 5월일 때는 80, 6월일 때는 85, 7월일 때는 90, 8월일 때는 100% 요렇게 된다. 경과 비율이 요렇게 된다. 좀 알아두시고 그 외에는 이 제2양 재직파에 피해 면적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은, 자, 첫 번째로 피해 면적 판정 기준 제2양 재직파 보장에 묘가 그 벼죠. 그러니까 묘가 본답, 그 본답이라면 함은 그 논 말하는 거예요. 논. 그러니까 벼가 그 논에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뽑힌 거죠. 심어 놓은 벼가 심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에 뜬 그 면적을 이제 피해 면적으로 인정해 주고, 또 뭐를 인정해 주느냐?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을 피해 면적으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묘는 살아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을 피해 면적으로 인정해 준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도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2양 재직파 보장 시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을 세 가지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써야 되죠. 뭐 읽어보면은 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묘가 본 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서 물 위에 떴다. 이게 해당 논에서 벼가 뽑혀져서 물 위에 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는 묘가 그냥 그 논 바닥에 있는 흙에 묻혀져 가지고 햇빛이 차단이 됐구나. 하나는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는 묘는 살아있는데 벼는 살아있는데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은 당연히 피해 면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숙지를 하시면은 좀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논작물은 되게 간단하죠. 논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논작물에 대한 연습 문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연습 문제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